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두고 저 사람은 멀리 해야겠다고, 며느리와는 적당한 거리를, 옛 친구와는 끊어내야 할 인연을, 자식과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선을 그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시댁 모임에 나갈지 말지, 동네 모임에 계속 나갈지, 오래된 종친 모임을 이어갈지 끊을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정리하라는 말.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인연을 고르지 마십시오.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인연을 일일이 따지고 고르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73 조순이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때부터 사람 보는 눈이 더 매서워졌다고 합니다. 평생을 농사일과 자식 키우는 일로 정신없이 살다가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누가 무심하게 굴어도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둘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니 사람들의 작은 무심함 하나하나가 그대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그저 인사치레로 곁에 있는 건지 자꾸 따지게 되더랍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온 것도 서운하고, 평생 친구라 믿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만 모임을 갖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막내 아들이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도 자꾸 곱씹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한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서운함은 점점 날카로운 잣대가 되어갔습니다. 누가 나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본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만 곁에 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 할머니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서운함에 이름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는 노트를 한 권 사서 자신의 인연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겨둘 사람, 저 사람은 거리를 둘 사람. 며느리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와 세모를 번갈아 그렸습니다. 동창 이름 옆에는 가위표가 늘어갔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 사람이 노트의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할수록 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울질하는 버릇이 생겼고,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사람을 노트에서 지워버릴 준비부터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를 잘못 꺼내면 그 즉시 마음속에서 가위표가 그려졌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도 자꾸 거리가 생겼습니다. 가려서 곁에 둔다고 믿었던 몇 사람마저 순이 할머니의 곤두선 마음을 느꼈는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외로움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노트는 두꺼워졌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줄어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순이 할머니의 오랜 이웃인 박정자 할머니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사람을 고르기는커녕 누구든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좋다며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자식들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매달렸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쫓아다니며 행여 누가 서운해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정작 본인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멀리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도 누군가를 멀리하려고 따지는 마음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순이 할머니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도 밀어내려는 마음도 그 중심엔 언제나 나라는 무거운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순이 할머니는 절에 갔습니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였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는데 발걸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당 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곳에 노스님이 다가와 옆에 앉으셨습니다.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저 같은 산을 바라보며 한참을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순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을 가려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정리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다고. 노스님은 한참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을 고르는 일은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을 자기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고 누구는 곁에, 누구는 멀리 두려는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거라고. 노트에 적힌 이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트를 들고 다니는 손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받아들이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그냥 곁에 두고 살라는 말씀이냐고 여쭈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은 본래 당신이 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인연도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인데 그걸 억지로 붙잡고 골라내려는 마음이 바로 나라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었다고 잎을 떼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스스로 떨어질 뿐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연은 손님과 같다고.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껏 대접하고 손님이 떠나려 하면 붙잡지 않고 보내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손님이 떠나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동창도 자식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잠시 당신의 삶에 들렀다 가는 손님입니다. 어떤 손님은 오래 머물고 어떤 손님은 짧게 머물 뿐 그 머무는 길이가 그 인연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 내가 좋다고 느끼는 감정, 내가 손해봤다고 여기는 셈법,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자리를 너무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인연이 그 나를 위협하거나 만족시키는 존재로만 보이게 됩니다. 며느리가 늦게 온 것도 친구가 다른 모임을 가진 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서운함과 억울함을 덧붙이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의 나입니다. 노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무엇이 비치든 그것을 좋다, 나쁘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자꾸 저울이 되려고 합니다. 비추는 대신 재고 받아들이는 대신 따지니 인연이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가에는 방아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일까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짐을 들고 있다고 믿는 그 손, 그 손의 주인이라고 믿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순이 할머니가 들고 다녔던 것은 사실 인연이 아니라 인연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노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채워도 그 손에서 노트를 내려놓지 않는 한 어깨는 영영 가벼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서운해할 때 그 감정은 대부분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안 해준다는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그 계산의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 나를 잠시 내려놓으면 며느리가 늦게 온 것은 그저 며느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일이 되고 친구가 다른 모임을 가진 것은 그저 친구도 자기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일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상처는 사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계산법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섭게 느끼십니다.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인연을 만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일어나, 그렇게 자신을 탓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그저 흐름입니다. 어떤 마음을 자주 쓰면 그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자연스러운 이치일 뿐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셈법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자주 쓰면 미움이 돌아오고 너그러운 마음을 자주 쓰면 너그러움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죄의 결과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쓸지를 다시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절에서 돌아온 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인연을 분류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저울질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늦으면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동창 모임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까끌까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그 감정을 붙잡고 며느리를 탓하는 대신 또 내가 저울질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 노년 상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단속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자꾸 시험하고 재단하면 그 사람도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평가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분들은 똑같은 관계 속에서도 훨씬 편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무게가 줄어든 것입니다. 순이 할머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더는 점수 매기지 않으니 며느리도 어느새 마음을 열고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며 밑반찬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진작 챙기지 않았느냐는 서운함부터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저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동창 모임에 못 끼어도 서운해하지 않으니 오히려 다음 모임엔 동창이 먼저 순이 할머니를 챙겨 불렀습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더니 인연이 스스로 순이 할머니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웃 정자 할머니에게도 더는 서운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다른 약속이 있어 못 만나도 예전처럼 속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하고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새겨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하나 저 사람은 나에게 소홀한가 그런 계산이 떠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 계산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계산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알아차리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어느새 계산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곧장 상대에게 쏟아내지 말고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서운함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만든 것일 때가 많습니다. 기대를 살짝 내려놓으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며느리가 늦은 것은 며느리의 사정이고 내가 서운한 것은 내 기대였다는 것, 이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서운했던 일과 그 서운함 뒤에 숨어있던 내 기대를 나란히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서운함이 사건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을 너무 붙잡지도 너무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올 인연은 막아도 오고 갈 인연은 붙잡아도 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가장 큰 일입니다. 노트에 이름을 적어 분류하는 대신 오늘 만난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오늘 마음을 다했다면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인연을 고르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은 서운하게 느껴지고 오늘 멀리했던 사람이 내일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인연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나를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면 인연은 본래 오고 가는 것일 뿐 좋고 나쁨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순이 할머니는 요즘도 가끔 그 노스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인연을 고르려 들지 말고 그 인연 앞에 서 있는 나를 먼저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을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고르고 있구나.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겠다고.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오랫동안 쌓아온 서운함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떠나는 인연들 앞에서 너무 애써 붙잡지도 너무 서둘러 밀어내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남은 날들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곁에 두고 계신 인연 가운데 내려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